수능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진행합니다. 28번부터 30번까지 세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8번 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고요. 조건들을 보게 되면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빼면 4분의 1이다. 면적 관계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B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면적과 오른쪽 면적의 차가 4분의 1이다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다. 뭐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 요 ABC의 합을 구하여 라는 게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S1과 S2의 차가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S1과 S2는 요 B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 면적을 그렇게 지칭을 하기로 합시다. 됐죠? 자, S1과 S2의 합은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각각의 면적의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더하시면은 2배의 S1이 4분의 5니까 S1은 8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더해서 1이기 때문에 S2는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면적 B가 지금 5대 3이라는 거니까 밑변은 지금 높이는 C로 일정하기 때문에 밑변의 B가 결국은 5대 3이라는 거거든. 따라서 5대 3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학적인 표현이 비례상수 K를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5K, 3K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B가 실질적으로 5K란 뜻이고 A가 8K란 뜻이 되겠지. 그치? C도 한번 K로 몰아가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조건 보시면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 얘기는 루트 5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왼쪽 면적이 딱 절반에 해당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S1이 8분의 5기 때문에 루트 5는 당연히 B보다는 약간 왼쪽에 있을 거야. 그치? 대충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루트 5라고 하면은 이 면적이 지금 현재 2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직선이지, 그치? 이 직선인데, 이 직선식은 지금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있는 y는 mx꼴일 거야, 그치? 기울기는 누가 되느냐? b분의 c, 가로분의 세로니까 b분의 c가 되겠죠. 따라서 요 y값을 구하시게 되면은요, y는 mx꼴에다가 루트 5를 집어넣으니까 기울기 곱하기 루트 5가 되는데 그 기울기가 바로 b분의 c가 되고요. b 대신에 5k를 집어넣으면은 5k분의 c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요 넓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밑변은 루트 5, 높이는 루트 5 곱하기 5k분의 c, 삼각형이라서 2분의 1을 곱하시게 되면 바로 이 넓이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2분의 1 지워지고요. 루트 5, 루트 5가 지워지면서 결과적으로 k분의 c가 1이 되신다고요. 따라서 c는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니? 따라서 A, B, C가 모두 K로 표현이 됐어요. A는 8K에 해당이 되고요. B는 5K에 해당이 되고 C는 K에 해당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14K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K 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전체 면적이 1인 걸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자, 전체 면적은 아랫변은 8K이고요. 높이는 K가 되고요. 2분의 1이니까 요 면적이 1이 되겠습니다. 자, 4K제곱이 1이니까 K제곱은 4분의 1이고요. 따라서 K는 2분의 1이 되겠죠.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건 14K이기 때문에 14에다가 2분의 1 곱하시면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몇 번인가요?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8번 마무리하고요. 2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6장의 카드가 있고요. 뒷면엔 0이 적혀 있어요. 자, 주사위의 눈이 K가 나오면은 K번째 카드를 뒤집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4를 뒤집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0이 표시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3번 시행을 했다. 6장의 카드의 합이 짝수일 때 1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 1, 2, 3, 4, 5, 6의 합은 21이거든요. 21인데 그 중에서 3번 시행을 했을 때 분명히 뒤집어져 있는 카드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 카드들의 앞면의 합이 당연히 홀수가 되어야 뺐을 때 짝수가 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홀수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3과 4와 2를 뒤집었어요. 그럼 얘가 0, 0, 0이 되겠지. 그지? 그럼 요 9를 제외한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 9를 제외한 1, 5, 6의 합은 12가 되는 거잖아. 그치? 다시 얘기해서 뒤집어지는 카드들의 앞면의 숫자의 합이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한다? 홀수가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다른 카드를 뒤집으리란 법은 없는 거야. 같은 카드를 3번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분명히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3장을 뽑는데 홀수만 3장을 뽑을 수도 있고요.
홀수 두 개에다가 짝수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요. 홀수 하나에다가 짝수 두 개를 뽑으실 수도 있고요. 짝수만 세 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걸을 건 걸러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려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 3번 시행 후 6장 카드 합이 짝수일 때 얘가 바로 전체 경우의 수예요.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표본 공간을 축소시킨 거야. 그치? 자, 홀수인 경우에는 만약에 요 세 개가 다 같은 카드야. 주사위의 눈이 1, 1, 1이 나왔어. 자, 그러면 요 같은 카드를 뒤집었다가 원상복구 시켰다가 뒤집으니까 얘만 0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즉, 요 홀수 카드 하나만 바뀌는 거니까 요 부분이 홀수가 되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됐니? 두 장이 같고 한 장이 달라. 그 얘기는 만약에 1, 1, 3이야. 그럼 1, 1은 뒤집었다가 원상복구 시키고 3만 뒤집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3만 빠지는 거야. 마찬가지지. 그치? 세 장이 다 다른 경우에는 홀수 더하기 홀수는 당연히 홀수니까 이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홀수인 경우에는 주사위의 눈이 홀수가 나온 경우에는 이 중에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든 포함이 되어 있지 않든 무조건 된다라는 거야.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3 곱하기 3이 되어서 27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홀수, 짝수인 경우에 얘네가 세 개가 다 다른 카드일 땐 당연히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홀수와 짝수의 합은 짝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홀수와 홀수가 같은 카드야. 1, 1, 4라고 해봐. 그럼 요 1, 1은 원상복구가 되겠죠. 뒤집었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겠지. 그치? 결과적으로 짝수만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얘는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얘는 홀수, 짝수가 다 다른 카드라면 당연히 돼. 왜냐하면은 홀수, 짝수의 합은 홀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짝수가 같은 카드라 하더라도 얘네는 상쇄가 되죠. 뒤집었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홀수만 빠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도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수, 짝수니까 3 곱하기 3이 되는데 잘 생각해봐. 홀짝짝도 가능하고요. 짝홀짝도 가능하고요. 짝짝홀도 가능하니까 얘를 배열하는 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81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짝수는 마찬가지로 해보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27가지에다가 81가지를 더하니까 108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중에서 내가 이제 1이 한 번 나올 경우의 수를 분자에 한번 올려볼게.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홀수. 홀수인데 1이 한 번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내가 1이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두 자리에는 1이 아닌 홀수가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1이 아닌 홀수가 올 때 같은 종류의 홀수가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종류의 홀수가 올 수도 있어. 같은 종류의 홀수가 오는 거는 1, 3, 3이나 1, 5, 5가 가능하겠지. 그치? 다른 종류의 홀수가 오는 거는 1, 3, 5가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는 배열하는 만큼 경우의 수가 불려야 돼. 따라서 1, 3, 3, 3, 1, 3, 3, 3, 1 몇 가지? 3가지가 가능하고요. 얘도 3가지, 얘는 3팩이니까 6가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니? 12가지가 되겠죠. 이해되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홀짝짝의 경우에는 당연히 홀수 1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1인 거고 나머지 두 자리는 짝수로 채우셔야 되는데 여기 짝수가 같은 짝수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짝수가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같은 짝수가 오는 경우에는 2, 2, 4, 4, 6, 6이니까 몇 가지니 우선은 3가지예요. 자, 그런데 각각 1, 2, 2라고 해봐. 그 1, 2, 2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죠. 왜 배열을 하느냐? 하나하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하나하나 뒤집으니까 순서성이 부여가 된 거야. 그치? 곱하기 3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9가지가 되시고요. 짝수가 다른 게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2, 4, 6 중에 2, 4가 올 수도 있고 2, 6이 올 수도 있고 4, 6이 올 수도 있어요.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각각을 배열하는 게 3팩까지씩 있기 때문에 3가지 각각에 대해서 3팩이 있는 거니까 얘는 6에다가 3을 곱하시면은 18가지가 되겠죠. 됐니? 따라서 다 더하시게 되면은 39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계산합시다. 계산하시면은 전체 경우의 수 108분의 39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으로 약분하시면은 36분의 13이니까 답은 분모분자 더하라고 했죠? 49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마지막 30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자, 3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자, 보시면 자, x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1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총 10개의 원소가 있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가족권을 보니까 fx보다 fx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 뭐 중복조합 느낌이 살짝 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1에서 5까지는 fx가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6에서 10까지는 fx가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굉장히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 않니? y는 x라는 경계선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조건을 보니까 f6은 무조건 f5 플러스 6과 같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f5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만 5는 불가능하겠다. 왜냐면은 5가 들어가게 되면은 f6이 1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x집합이 10까지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도식화를 해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나조건을 봤을 때 경계선이 보여요. 경계선이 이런 식으로 y는 x가. 자, 그랬을 때 1에서 5까지는 fx가 x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이제 존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1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1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f2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과 2가 가능하겠죠. f3은 1, 2, 3이 가능할 것이고 f4는 1, 2, 3, 4가 가능하겠죠. 그지? F5는 1, 2, 3, 4, 5가 가능하지만 다조건에 의해서 5는 불가능하니까 여기는 제외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는 fx가 x보다 위에 있으니까 요 위쪽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따라서 f6은 6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6, 7, 8, 9, 10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 6이 있다라고 하면은 6, 7, 8, 9, 10이 가능하겠지, 그지? 자, F7은요,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7, 8, 9, 10이 가능할 것이고요. F8은 8, 9, 10이 가능하겠지, 그지? F9는 9와 10이 가능할 것이고 F10은 10만 가능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은 가능한 점들을 다 찍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니까 F6은 무조건 F5 플러스 6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케이스를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F5가 4다 라고 하면은 F6은 10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F5가 3이다 라고 하면은 F6은 9가 될 수밖에 없고요. F5가 2다 라고 하면은 F6은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F5가 1이다 라고 하면은 F6은 7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구하신 다음에 더하시면 정답이 되는데 좀 특징이 있거든요. 대칭성이 있어요. 그걸 좀 발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fx보다 fx 플러스 1이 크다는 얘기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겠지, 그치?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은 밑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위로 가거나 수평하게 가거나. 이해되니? 마찬가지로 내가 F3을 2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밑으로 갈 수도 없고 위로 가거나 수평하게 가거나.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해서 F5가 4, 3, 2, 1 중에 하나의 곳으로 도착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일종의 경로의 수랑 비슷해요. 경로의 수. 가는 경로의 수.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 마찬가지. 단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굳이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은 F2가 1이고 F3이 3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제가 한번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 이제 F1이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요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얘랑 얘를 선택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지 가능하고요. 요렇게 한 가지 가능하니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얘는 여전히 한 가지가 되겠죠? 요렇게 일렬로밖에 못 오는 거니까,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거나 이렇게 넘어오거나 세 가지가 되고요. 얘는요, 두 가지와 한 가지가 만나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다섯 가지, 세 가지, 한 가지가 모두 이쪽으로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다 더하시게 되면 14가지가 되시고요. 얘는 5, 3, 1 더하시면 9가지가 되시고요. 얘는 세 가지와 한 가지가 넘어올 수 있는 거니까 4가지가 되시고요. 여전히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5가 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4가지고요. 얘는 9가지가 되겠고요. 얘는 4가지가 가능합니다. 얘는 한 가지가 가능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한번 F6을 보시게 되면은 F6이 10이야. F6이 10이야. 그러면 내가 이 왼쪽 부분은 F1에서 시작을 했듯이 오른쪽 부분은 F10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나 같지 않겠느냐 이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와 똑같지 않겠냐 이 얘기죠. 얘는 지금 F6이 몇인 경우? 7인 경우야. 이해되니? 지금 F6이 7인 경우가 여기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얘가 바로 14가지가 되겠죠. 됐니? 얘는요. 얘랑 똑같이 9가지가 될 거예요. 자, 얘는요. 얘랑 똑같이 4가지가 되겠지? 얘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니? 따라서 곱하셔야 되겠죠. 자, 곱하시게 되면은 얘는 14가지가 나오고요. 얘는 36가지가 나오고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더하신 다음에 2배 하시게 되면 정답은 10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저는 이런 식으로 풀었지만 수영도로 푸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문제가 조금 난해했어요. 그치? 자,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기하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